또 들어볼까요? 또.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능력이 제일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나머지 두 개는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빠르게 해볼게요.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이고요. 하나는 집중력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필요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란 거는 좀 어떻게 말하면 좀 바운더리가 큰데 이게 필요한 이유는 결국 프로그래머는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같은 문제지만 여러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그거를 좀 돌아가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어려워요. 네, 어렵고 그리고 힘들어요. 그 과정이. 그래서 이제 그리고 코딩으로 치면 코딩이 길어져요. 그리고 속도가 느려져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사고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신 사람들은 훨씬 더 간편하고 쉽고 괜찮은 방법을 잘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이제 개발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이제 막 그거를 제가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되나 막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 한 20년 차 되시는 이제 개발하신 분이 한번 쓱 보더니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은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모르는 아예 모르는 관점이구나. 네. 모르는 관점이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아.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와 되게 중요한 능력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막 이제 4줄 막 다 5줄 6줄 막 이렇게 쓰는 거를 막 2줄만 해결하시는 이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멘토님도 느꼈을 건데 저번 수업 때 저번 수업 때 네. 내가 한 20줄 쳤거든 코딩을. 얘는 4줄로 끝내더라고.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이게 연관된 게 논리적인 사고 방식이 있으면 좋다예요.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돌아가지만 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게 있으면 훨씬 편하고 좀 더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인내심은 없으면 안 돼요. 그냥 거의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건 좀 더 필요하고 있으면 좋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세 번째는 집중력이에요. 이건 솔직히 어느 일을 하든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코딩은 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 코딩에 하는 사람들 기본적인 수양이 거의 더블 모니터 더블 모니터에다가 뭐 3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니터 이렇게 2개 3개 놔두고 핸드폰 태블릿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세요. 컴퓨터도 노트북이랑 데스크탑 따로 두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막 이 창을 열었다 이 창을 열었다 이 창을 열었다 이게 막 왔다가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수시로 막 넘나들어요. 페이지들을 개발하는 그 페이지들을요. 그러면 집중력이 없으면 가다가 놓쳐요. 그렇겠다. 흐름을 가다가 놓치면 너무 힘들어요. 다시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그래서 이거를 그 딱 하는 동안 집중하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코딩을 하는 사람한테 집중력이 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을 위해서 중요한 능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네. 조금은 다른 의미의 집중력이기도 하네. 그 흐름을 계속 파악하려고 보는 집중력이다 보니까 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텔리적인 집중력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 네네. 흐름을 따라가야 돼서. 네. 근데 그 흐름이란 게 이 눈에 보이는 흐름이라면 참 좋은데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컴퓨터의 가상의 메모리 공간을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 놓치면 정말 많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힘들으면 남는 것 같아. 다른 건 다 잊어먹고 나올 수밖에 없네. 그렇지만 결과를 보면 좋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집중력이 또 되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 질문이 네. 있어요. 네네네. 보세요.
아까 두 번째 능력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전에 어떤 분은 이렇게 4줄 정도 쳐셨는데 그 전에 어떤 분은 2줄 만에 이제 끝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20년 정도 이제 이미 베테랑이시고 이제 많이 전문 지식을 쌓고 경험도 있으신 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정말로 그 문제 해결 능력으로 갖고 해결한 건지 아니면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코딩을 조금 더 경험이 다른 직업군들도 경험이 되게 중요한 직업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코딩은 경험이 조금 더 중요한 직업인 그런 군인지 아니면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인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경험이에요. 그 문제 해결 능력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네. 왜냐하면 근데 처음에 접근했을 때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방식이 조금 다른데 결국 없는 사람도 해결을 해보면 할 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건 있으면 좋다라는 거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이제 또 그걸 다 쌓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인내심이다. 결과적으로 결국 앉아서 그걸 해결해낸 사람은 그걸 쌓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딩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그렇게 해요. 내가 쳐본 것만 할 수 있다. 내가 직접 쳐서 코딩으로? 만들어 본 것만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하려면은 그거를 다 쳐봐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네. 그건 좀 다르겠다.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도 있는데 다른 업계에서는 그렇진 않네. 머리로 아는 것만 하려면 이제 제가 인공지능이 돼야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경험하고 문제 해결 능력은 사실은 상관관계 선에 있는 역량인 것 같아. 네. 그 문제 해결력이 있으면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경험이 많이 쌓이면 문제 해결력이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관관계 있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 맞습니다. 결국은 해봐야 되네. 거기서도 네. 역시나 역시 망고 진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해보고지는 모른다. 네.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해. 자, 또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또 많이 물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개발자를 하고 싶으면 그리고 코딩을 배우고 싶으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치.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어떤 언어를 배워라, 뭐를 해라, 뭐 책을 사서 뭘 해라, 무슨 강의를 들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뭘 하고 싶은지 먼저 정하는 게 첫 번째라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뭐라면 코딩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코딩하고 싶어. 코딩하고 싶어요 한다는 거는 그래서 코딩으로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뭘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 운동선수 하고 싶어요. 저 뭘 해야 돼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운동선수라면은 운동 안에는 축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골프 너무 많아요. 운동은. 요즘은 컴퓨터 게임도 온라인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그 너무 넓은 범위에서 저 운동선수 하고 싶은데 뭘 하면 될까요? 물어보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운동 중에 뭘 하고 싶은데라고 물어야겠죠. 그렇죠. 그치. 코딩도 똑같아요. 너 코딩 중에 어떤 부분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오겠지. 문제거든요. 네. 뭐가 있는데요? 인내가 필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이 당연히 돌아올 게 뻔하잖아요. 코딩에 뭐가 있는데요?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찾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종류를 찾아보는 거. 네. 본인이 먼저 코딩이란 게 뭔지, 그래서 코딩 안에는 여러 가지의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부분을 일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본인이 먼저 관심이 있다면 찾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여러 가지 분야들 중에 난 이쪽이 관심이 있어. 이거를 하고 싶어. 이게 저한테 맞을 것 같아요. 제 성향상. 이런 게 분석이 돼서 온다면 그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그걸 하고 싶으면은 어떠한 걸 배워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틀렸네. 네. 코딩에도 비전 스쿨이 필요한 거네. 어떻게 보면. 그치. 머릿속에 지금 커리큘럼 짜지고 있어. 벌써? 이 지점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과코딩 이제 멘티님은 어떤 걸 생각하시고 이 지점에 들어오시게 된 건지 네.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건방져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전반적인 모든 걸 다 하고 싶었어요. 네.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싶다. 뭐 네. 이러면서 저는 다 하고 혼자, 싶다. 혼자 축구, 농구, 배구, 아. 골프 다 하고 싶었거든요. 와. 네. 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울 때 그 모든 과정을 아우러 줄 수 있는 걸 찾았어요. 그리고 찾고 있었고 그 중에서 좀 핵심적으로 좀 제가 코딩이란 개념 자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좋은 언어랑 그런 게 무엇이 있을까를 찾았기 때문에 요즘엔 교육도 다 AI, 빅데이터 하면서 무슨 파이썬으로 무슨 그 인공지능 기반의 그러니까. 뭔가 플랫폼을 구성해 본다던가 맞아. 빅데이터 R 시스템으로 뭔가 그런 걸 내본다던가 이런 교육 과정들이 많아요. 근데 전 그거 볼 때마다 그냥 다 옆으로 치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혼자 공부를 해보고 이제 찾아보다가 알게 됐지만 저거는 내가 지금 들어갈 분야가 아니에요. 저걸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쌓여야 되는 코딩적인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배울 수 있는 데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전 지금 자바라는 언어를 배웠는데 그것보다는 C++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C++ 언어로 자바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든 거슬러 올라가면 C++이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배우고 싶었는데 이거는 진짜 전공 수업 때나 좀 가르쳐주고 이걸 실제로 가르쳐준 데가 거의 없어요.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있는 개발자를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을 회사에서 너무 원해요. 이런 경력자들을. 근데 많이 없어요. 블루오션인데. 네. 근데 정말 장벽이 높아요. 진입 장벽이. 그치. C 언어는 진짜 네, 어렵지. 정말 어렵거든요. 그게 로봇을 움직이는 언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기계와 밀접해 있어서 훨씬 더 사고가 컴퓨터랑 비슷해져야 되고 코딩이 컴퓨터처럼 해야 돼요. 네, 컴퓨터가 알아듣기 가장 쉬운 언어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필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배울 수 있는 반도 존재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제가 차선책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 C++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나온 게 자바였거든요. 저희 나라가 자바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자바를 배우기 위해서 많이 찾아봤고 자바 하나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자바를 통해서 개발하는 웹 개발이라는 전반적인 걸 다 가르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거기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공부할 때도 솔직히 전 과정을 다 가르쳐 주는데 각 과정을 되게 짧게 이렇게 가져가서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람들은 이 부분만 잡고 넘어가고 이거 잡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성향에 맞게. 근데 저는 다 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죠. 네. 멘토리 때 얘기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6개월 과정이었어요. 6개월 과정이었는데 아침 8시 반에서 9시에 나가서 매일 집 밤 10시에 들어갔어요. 최소 12시 넘게까지도 많이 있었고 밤을 샌 적도 많았고 주말에도 다 나갔어요. 그렇게 6개월을 공부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지? 진짜 자기가 하려면 저 정도는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대단하면 안 되는데. 우리 입장이 너무 대단하지. 점점 이야기 가면 갈수록 고수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 모든 직업을 자기 걸로 만들 때 방금 우리가 딱 느꼈던 이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그 자기도 모르게 이 평균치를 높여버리는 이런 착각을 많이 하거든. 근데 어딜 가나 그 정도는 해야 자기 걸 하는데
이게 진짜 뭐 특별한 사람의 어떤 특권처럼 혹은 재능 있는 혹은 천재들이 그런 사람만 하는 거라고 치부를 해버리면 사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 그래야 내가 못난 사람이 안 되니까. 평균치가 높으니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제가 천재인 거야. 근데 사실 제가 평균이고 내가 못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조금 심리에서는 천재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잘하는 사람, 결과가 좋았던 사람들을 다 천재로 만들어버리면 나는 평범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 나를 좀 지키겠다라는 좀 욕심인 거지. 그래서 사실 객관적 얘기를 해주면 이게 되게 평범해져야 되는 건데 모든 직업군에서. 근데 그 정도 노력을 안 하면서 결과를 원하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죠. 사실 뭐 이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교회 얘기야. 교회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신앙적인 부분과 이제 결부가 되다 보니까 사상적으로 약간 이상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조금 구분해서 신앙이 좋은 것과 이상주의에 빠져 있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구분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정상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와, 이 고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내가 나의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평균치구나라고 해야 진짜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뀝니다. 왜냐면 방금처럼 우리가 격차를 느껴버리잖아.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르게 말하면 청취자 입장에서 들어서도 저러고는 진짜 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선을 그어버리거든. 그러면 시도하는 사람이 되게 적어져 가면 갈수록. 근데 뭐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도훈이 같은 곽코딩님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지. 이제 경쟁자가 자꾸 없어지니까. 그치? 같이 할 사람이 크리스천 중에서 좀 나았으면 좋겠어. 그치? 그래서 드문 거야. 크리스천 중에서 이 길을 뚫어서 프로그래머로 기술자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게 내가 찾고 싶어도 없어. 그 멘토를 찾고 싶어도. 그래서 되게 이제 가장 빨리 가고 있는 타입이거든. 여기서도. 그래서 뭐 자랑스러운 멘티라고 좀 결론을 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어요? 다른 패널 분들도. 저 질문 하나 있는데 그 코딩에서도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로 나뉘잖아요. 네, 맞아요. 프론트엔드에서는 약간 웹에서 보이는 그런 디자인적인 키워드가 음. 같이 경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청소년이나 청년이 쌤 저 프론트엔드보다 기술자로 해서 백엔드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이 코딩이랑 또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으면은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으세요? 백엔드를 하고 네, 싶다라는 백엔드를. 얘기를 하시면 일단 지금 청취자들 분들은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라면은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이게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에서 약간 크게 두 개로 나누자면 앞단과 뒷단이라고 해요. 앞단은 왜 앞단이라 하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어서 그래요. 앞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의 화면 있잖아요. 저희가 누르는 화면 이 버튼들이 있고 그리고 막 기사들이 막 올라오고 블로그가 있고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을 앞단이라고 해요. 그걸 프론트엔드라고 해요. 그런 보이는 부분들이 또 다 코딩으로 돼 있거든요. 버튼도 버튼이라는 어떤 태그를 써서 버튼을 만드는 거고요. 그 코딩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색깔도 입힐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런 화면적인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이제 꾸며주는 분들이 웹 퍼블리셔라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HTML, CSS라는 언어를 써요. 그래서 이거는 디자인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이쁘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해요. 네, 이쁘게 정말 잘 만들어주세요. 디자이너 분들한테 요청하면 저는 그렇게 못 만들겠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 그 부분이랑 그리고 근데 이게 그림만 그려놓는다고 뭐가 되지 않잖아요. 그쵸. 로그인 버튼을 눌렀는데 버튼을 눌러도 아무것도 안 되면 종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해 주신 분들이 웹 퍼블리셔라면 거기에 눌렀을 때 뭔가 이벤트 그러면 로그인 눌렀을 때 로그인이 되도록 뭔가 이제 화면이 움직이도록 뭔가 뉴스가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네, 움직이고 막 뭔가를 누르면 다른 데로 페이지가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예요. 그런 언어를 하는 사람을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와 HTML, CSS 이런 걸 다 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서 그런 앞단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어렵다. 네. 그래서 그냥 앞단은 눈에 보여요 앞에 그래도 이제 백엔드는 말 그대로 뒤에 있는 거예요. 서버의 개념인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뭔가를 누르고 할 때 거기는 도화지잖아요. 도화지에 뭔가 그려놨을 뿐이지 정보가 없어요. 데이터가. 데이터는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그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그리고 뭔가를 눌렀을 때 이거 어떠어떠한 행동들이 돼야 된다에 대한 거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결과를 다시 화면에다 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게 백엔드예요. 백엔드는 그래서 그런 안 보이는 부분에서 뭔가 알고리즘적이라든지 뭔가 그런 걸 풀어내는 그런 코딩들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 정신줄 너무 안 돼. 네. 지금 집중력이 지금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집중력 백엔드로 코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너무 아니, 어려운데요. 아니 근데 이거를 나 너무 재밌는데. 지금 듣고 알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솔직히. 그쵸, 공부 안 처음 했으니까. 듣는 얘기라. 어. 네. 이거 제가 6개월 하고도 그림을 겨우 그렸어요. 저는. 아. 네. 근데 이걸 처음부터 그린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질문에 답을 해주신다면 네, 질문에 답을 해준다면 그럼 백엔드 쪽을 하고 싶다면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다뤄야 되고 그쪽에 대해서 뭔가 좀 논리적인 연산이나 그런 걸 해야 되는 부분이고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쪽을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가 조금 더 높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걸 변화하고 구상하고 하는 게 더 좋으신 분들이라면 프론트엔드가 더 나은데 내가 좀 더 백엔드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일단 백엔드 언어와 그쪽에 맞는 이제 개념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버 언어 그 웹 서버 언어라서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고 있는 자바가 있고요. C샵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C와 C++도 동일해요. 네. 그래서 이런 약간 서버 개념적인 것들이 들어가는 언어들을 배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능력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언어가 따로 있어요. SQL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은 이제 백 언어에 대해서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그 프로그래머로서의 답변이라고 한다면 그 만약에 그 질문자가 고등학생 뭐 그 진로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뭐 질문을 던졌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대학교에서 대표적인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기계공학과, 데이터공학과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 학과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가 뭐냐? 수학과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공계를 잘해야 이 학과를 갈 수 있고 이 학과를 가야 백엔드 개발자에서 필요한 이론들을 대학에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지금 했던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듣는 거야. 그래서 진로교육 쪽으로 이제 질문을 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고등학생한테는 그래서 이 학과를 가야 되고 그리고 너 지금 수학이 5등급이지 2등급까지는 가야 이 학과를 갈 수 있다. 공부하자가 되면 훨씬 더 현실적인 또 고민 해결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전 그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 결국 수학적인 능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수학을 그치. 공부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어쩌겠어요. 저희가 그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선택지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공부하는 거라 생각해요. 맞아. 학교 과정을 하는 거. 왜냐하면 제가 뭘 할지 뭐가 좋아할지 뭐가 나한테 맞을지 모르니까 최대한 선택지를 높여놓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했던 논지와 좀 비슷하게 최근에 한 2018년도에 EBS에서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비슷해.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에서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실제적인 실무적인 거 배우는 것보다 이론적인 수업 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그것까지를 배우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래서 이제 아예 비교를 해본 거예요. 대학을 가지 않고 프로젝트로 배운 사람의 컴퓨터 실력하고 컴공을 전공한 4학년 2학기 그것도 심지어 서울대였어. 얘하고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인사 담당자한테 둘 중에 누가 뽑을까 50명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 프로젝트일 것 같은데요. 그치? 그 비율로 치면 50명 중에서 무려 41명이 프로젝트를 선택했어요. 우와. 근데 더 중요한 거 이 실험을 하기 직전에 인사 담당자 50명한테
이 그냥 스펙만 보고 서류 심사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해보니까 이게 반대인 거야. 다 서울대. 그러니까 그 전공에 되게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서류 심사를 실제로 볼 때는 이 학위가 있는 사람이 뽑히는 거고 실제 실무 평가를 해보면 프로젝트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남은 선택지는 대학을 가서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해라는 이 말이야 사실은. 근데 사실 이 대학의 과정이 객관적으로 말하면 필요 없다가 되잖아. 그지?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이것도 이제 인사 담당자한테 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되물어봤더니 이게 우리 회사의 내규다. 이게 우리가 사람을 뽑는 기준이라서 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뽑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타깝고 되게 좀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사실 이게 프로젝트가 진짜 실무니까 이걸 할 수 있으면 일하면 되는데 학위가 있는 사람이 펌핑이 돼서 뽑히고 이 사람은 고졸이니까 안 뽑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자꾸 실력 있는 프로젝트를 해봤던 사람들이 외국을 자꾸 나가. 한국에서 안 뽑아주니까. 외국 나가면 이렇게 대접을 받아. 한국 사람 왜 이렇게 똑똑하냐고. 이런 사람들 다 어디 있었냐고. 막 이렇게 뭐 되게 많은 대우를 받거든.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구나 내가. 그러면 이제 한번 나가는 사람 절대 안 돌아와요 여기. 그래서 진짜 여기서 완전 황금 대우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 나가면 한국 구조 시장에 직업 시장에 오고 싫다. 다시 돌아오지 않겠네요. 어차피 다시 돌아와도 고졸이잖아. 그쵸. 이 사람은. 그러면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또 실력으로 평가하지 않고 학위나 학벌로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중에 그 40만 명 말고 9명 있지. 실제로도 서류를 평가 말 그대로 프로젝트보다는 서류 평가로 나는 사람을 뽑겠다. 그 사람들 생각 들여보면 진짜 한국식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이제 완전 없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이 프로젝트는 분명히 누군가 도와줬을 거다. 고졸밖에 안 된 애가 어떻게 이걸 했겠느냐. 믿지를 않는 거군요. 그러니까 누군가 했을 거야. 이렇게 믿어버리고 서울대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는 진짜 노력해서 서울대 갔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야.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진짜 중소기업 이상의 강소기업,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로 있으시니까 그냥 뽑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갖출 수밖에 없는 이게 되게 이상한 구조가 돼버렸잖아 생태계가.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 없는 공부하느라 진짜 필요한 공부를 안 하고 졸업을 할 수밖에 없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진짜 공부 시작하는 거야. 이게 진짜 너무나 사회적으로 이제 손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좀 뚫어내는 사람들이 어떤 그 구조를 좀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거. 회사를 만드는 게 빠르겠지. 채용 문화가 바뀌어야 되네. 그치. 네. 그러니까 HRD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봐도 이게 참 뭔가 이상하잖아. 그지? 그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실무를 할 수 있는 게 정상적인 어떤 논리인데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는. 그렇죠.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들을 이제 상담 가서 이제 만나 보면은 보통 그런 의사결정권자가 인사 담당자가 또 아니고 맞아. 그 윗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시대는 2020년도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문화는 그 진짜 막 80년도 90년도에 머물고 있어요. 왜냐 그분들이 그치. 그 시대에 머물고 있으면은 네, 그 마인드가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8, 90년대 베이비붐 세대라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서 실권을 잡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따라서 조직이 구성이 되잖아. 네 맞아요. 그 중간 관리자가 인사 담당자인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80년대에 머무르지 않으면 뽑히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그래서 사실 프로그래머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서도 난 이 얘기 되게 진로 상담 되게 많이 듣고 있거든요. 요즘 온라인이든 뭐 오프라인이든 나도 코딩 하고 싶어요. 되게 많이 물어봐 나한테. 그래서 나도 배워보고 있는 거고.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이걸 배워서 한국 문화가 아닌데 일하고 싶다. 이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외국계 기업을 목표로 두고 영어를 공부하면서 프로그래머를 해서 그냥 한국의 조직 문화가 아닌데 가고 싶다. 그러면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되게 많이 뭐 그 레주메를 되게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그 한국에서 중소기업 정도의 프로그래머 실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마존에 합격을 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면 거기서 그렇게 빡세게 했던 사람들이 조금 생각을 바꿔서 레주메를 잘 쓰고 포트폴리오 좀 제출하니까 야, 이 정도면 아마 들어올 수 있어.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이 박봉을 받으면서 자기는 이제 이게 나의 한계다라고 이제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 그래서 단 한 번도 외국에 레주메를 안 써본대. 10년을 프로그래밍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자기 평가를 너무 가소평가하게 돼. 이 업계에서. 그래서 나중에 언어적인 게 좀 해결된다면 도훈이도 꼭 한 번 정도는 외국계 기업에도 한번 갈 수 있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언젠가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또 남은 부분 있나요? 네, 마지막 부분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만약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질문에서 자기가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졌다면 그러면 또 그거를 공부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개발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비슷하게 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책 딱 펼쳐놓고 책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면서 그냥 외워요. 코딩을 외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나오는지 막 외우기 시작하고 그냥 쭉 그거를 이제 그냥 쳐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코딩을 할 수 있긴 한데 내가 정말로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새로운 걸 만들 때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외우기만 해서는 정말 답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냥 책 놓고 외우기보다는 좀 더 그 공부를 할 때 느려도 좋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코딩을 해서 이게 치면은 이렇게 뭐가 나오긴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니까 나온다라고만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올까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가 된다면은 이 사람은 정말 좋은 개발자가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결국 저희는 프로그래머라는 거는 뭐냐면은 컴퓨터랑 대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명령을 내리려면 컴퓨터를 이해해야 돼요.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지 그거를 이해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대화의 기술에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끼리 싸우는 이유가 서로를 이해 못해서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해라기보다는 네. 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입니다. 네. 절대 이해하실 수 없는 날카로우시네요. 보통 저는 좀 그렇게 저도 이제 여자친구가 있지만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여자친구는 이제 단순히 자기의 생각을 공감해주길 바라고 들어주길 바라는 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우리 남성들은 해결을 하려고 하죠. 네. 그런 차이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비슷하다 생각해요. 컴퓨터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려는 건지를 안다면은 내가 거기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좋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프로그램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게 구글링에 치면은 정말 사람들이 정리를 다 잘 해놔줬어요.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공부를 학원에선 가르쳐주지 않아요. 학원에서는 기술적인 것만 가르쳐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궁금했고 이걸 이해를 해야지 내가 전반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꼭 정말 그냥 강사님한테 항상 가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네. 그리고 인터넷으로 제가 다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료하고 얘기해 주신 그 강사님이 저한테 처음에 제가 질문하러 와가지고 질문하는 걸 봤을 때 전 제가 잘할 줄 알았대요. 강사님이.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포인트가 달랐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꾸준히 고민하고 얘기를 하고 물어보는 걸 봤을 때 얘는 잘하겠구나를 생각하셔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느끼셨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공부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저도 전문의식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찾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정말 중요한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책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네, 정말 책만 보지 않아. 왜냐하면 책 보는 거랑 실제로 쳐보는 거랑 완전 달라요. 너무 달라요. 책에서 표현하지 않았던 오류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 책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데 그 과정까지가 많은 과정이 있는데 다 생략이 돼 있어요. 책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책을 열심히 공부해서 나 이제 코딩 개발해봐야지 하면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정말로. 이제 한국식이다. 네, 정말 한국식. 이건 주입식이 아니에요. 코딩은 정말 과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네,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해서 과정을 풀어나가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 과정을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쳐봐라요. 손으로 쳐봐라. 실제로 코딩을 쳐서 결과를 내서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내가 틀리면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이게 틀린 이유를 분석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이슈가 되는 코딩인데 실제로 해내는 사람이 적은지 알겠다. 이제 스스로 하는 공부가 필요하고 뭔가 찾아서 안 시켜도 뭔가 달려드는 인내심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 거를 자꾸 탐구하려는 탐구력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가 한국적이지 않잖아. 가르치지 않죠. 그치?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기 그치. 때문에.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다 연결돼 있구나.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그렇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코딩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진퇴양난이네. 네. 그리고 또 코딩을 한국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그치.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맞지 않는. 뭐가 들어도 다 한국식이야. 그거 알지? 그 동물의 숲도 그거 처음에 그거 알아요? 동물의 숲은 되게 힐링하는 그런 거라서 되게 뭐 나무나 심고 과일 따고 그러면서 이제 힐링하는 게임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게 딱 이슈가 돼서 딱 사자마자 그 안에 카페를 만들고 장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프랜차이즈 만들고 빚을 지면은 빚을 제일 먼저 갚는 그치. 나라가 한국 유저들이라고. 그러니까 가상의 은행에 돈을 빌리는데 대출 갚느라고 안 쉬어 애들이. 그 심지어 그 동물 친구들 있잖아. 동물 친구들을 다 일로 와 했어 하더니 다 모아놓고 이렇게 테두리를 치더니 여기 동물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동물들과 친구들인데 동물원이니까 입장료 받겠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너무 와 진짜 이건 진짜 충격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와 진짜 한국 사람들은 진짜 이게 사상적으로 이게 진짜 좀 냉정히 말하면 비정상이다. 그래서 인문학과 철학을 해야 된다. 인성 논란. 그랬으면 또 성문제도 터질. 그렇지. 진짜 동물의 숲에서 성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다. 동물의 왕국이 되어가는. 동물의 숲에서. 네. 이러면 안 될 텐데. 자, 진짜 좀 특이한 민족이야. 자, 그래서 오늘 그 코딩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들어봤는데, 간단하게 그 패널 분들의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보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한나부터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진짜 코딩의 코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뭔가 계속 들으면서 그러니까 뭔가 그려지지는 잘 않지만 뭔가 좀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치? 되게 그래서 아 저런 거구나, 코딩이 저런 거고. 근데 무엇보다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 어쨌든 본인의 또 노력이 있었던 부분이어서 그게 되게 저한테도 새로운 자극이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아까 제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을 나는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고 또 이렇게 또 들으면서 나는 그럼 또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고,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국에서도 되게 좋은 개발자로 떠나지 마시고. 네. 나도 뭔가 없던 생태계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고 진짜로. 네, 맞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훈소장님. 아, 네. 되게 사실 코딩이라고 하면은 진입 장벽이 시작을 못 아는 사람들에게 높아 보이잖아요. 그치. 되게 오늘 코딩의 이야기 들으면서 마치 뭐 취미 생활에 뭐 그림 그리기처럼 뭔가 내가
뭐 전문가 수준, 뭐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까지 시도해볼 수 있는 수준 정도 되는 어떤 영역이구나. 그 정도에서 즐길 수도 있는 영역이구나라는 게 저한테 좀 큰 남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하려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더 계속 고민하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했던 그 고민들, 그 내용들도 또 담겨 있어서 너무 또 좋았습니다. 네. 그 정도 안 하고 진짜 이룰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 뭐든. 네, 또 저는 진짜 개발자라고 하면은 그냥 홈페이지 만드는 사람. 그치. 네. 아니요, 어플 만드는 사람. 뭐 요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개발자라고 하면은 웹 개발자인지 어플 개발자인지 또 뭐 AI를 다루는 사람인지 빅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인지 아니 데이터 사이언스 개발자인지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가 있다는 거를 오늘 또 알게 돼서 되게 신선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얘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운동선수 중에서 어떤 그쵸, 운동선수가 그쵸. 되고 싶은가. 좀 더 뭔가 저도 뭔가 코딩이라고 했을 때 그냥 뭐 게임을 뭐 만드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치.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개발자 중에서도 어떤 개발자가 있고 또 어떤 소양이 각각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뭔가 그런 시도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임철이는 저의 인철이의 생각은 항상 코딩이라는 단어가 과열되어 있다라고만 느꼈었는데 근처에 이제 지인들이랑 코딩을 하고 관심이 있어하는 사람들한테 오늘 수업을 통해서 당신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배우냐 거기 안에서 이런 단계들이 있으면 소개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정리가 되었고 또 전문가를 찾게 되면은 곽코딩님께 얘기하기를 전해주면 어떨까 하는 좀 든든하지 않아요? 내 주변에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가 있다. 어디 가면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지? 자랑할 수 있죠. 나는 개발자 있다. 그치. 심지어 한 달 2번 이상 만난다고 우리. 백엔드가 말이지. 프론트엔드가 있잖아. 퍼블리셔라고 알아? C++이 중요해. 좋다. 자랑거리야, 자랑거리. 자, 오늘 첫 번째로 이게 스텝을 진행해 보셨는데, 네, 곽코딩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이러한 얘기를 같이 하면서 이걸 또 각자의 다른 키워드로 또 생각을 하시는 거가 되게 신선했어요. 얘기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또 프로그래머로서 생각하는 키워드들이 쭉 나열되다 보니까 근데 그 키워드들이 다 껴있게 되는 게 그런 게 참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습관에서도 모든 게 결부가 되고 문화예술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또 성 관련, 연애 관련 이런 쪽에도 다 해결되고 여기 철학까지도 이렇게 철학이랑 저랑은 정말 먼 줄 알았는데 또 이게 이야기가 하다 보니까 다 결부되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네요. 저도. 네. 자, 일단 저도 오늘 한 줄로 평가를 좀 해본다면 저는 이걸 되게 느꼈어요. 중간에 한 줄 적었던 문장이 뭐였냐면 무지는 두려움을 낳는다. 이 말이 되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내가 잘 모른다면은 모르는 것 때문에 불필요한 두려움이 자꾸만 나 혼자서 이걸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고 그 세상을 좀 탐구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어떤 동기부여구나. 이걸 되게 많이 성찰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였잖아요. 이거 프로그래머 혹은 코딩에 대해서 그냥 몰랐을 때는 막연하게 되게 어렵고 그 사람들만의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삶 전반에 사실 이 코딩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커피숍에 가면 포스 기계도 코딩이고요. 자판기 버튼도 코딩이고요. 이 지금 마이크도 코딩이고요. 다 코딩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거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잘 모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지식적인 측면에서 또 공부하는 측면에서 봐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할수록 삶에 대한 두려움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자신감이 조금 생길 수 있겠다. 조금 더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것 같다. 라는 것까지 이제 이어지더라고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시간은 또 오늘 내용을 희한하게 이어져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챕터를 맡았는데 저는 교육학 쪽에서도 공부법, 학습법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해볼 건데 뭐 인지과학이나 뭐 철학, 인문학을 좀 두루두루 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조금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진짜 차원 공부를 하거든요. 그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하는 공부법이 있는데 오늘 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네, 또 준비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크로드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길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앙도 있고 실력도 있는 둘 다 잘해내는 크리스천이 되어보자. 실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는 길 실크로드는 청춘 크리스천들의 고민들을 솔직 담백하게 나눠보는 신개념 지식 토크 방송입니다. www.mentoringlab.com으로 카페를 통해 여러분들의 고민을 남겨주시면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